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융합센터에 를 관리하고 있는 융합상영시청 조은석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기 융합상영화센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고객 만족도는 매년 하반기에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갑자기 이제 내일 모레 7월 1일부터 해체가 될 시연정 갑자기 저희들이 이렇게 소집을 하고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내년에 저희들이 그 기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기관 평가 받는다는 것은 올해까지는 사업이 다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이템이 융합상영화센터가 같은 여러 부류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생태계 형성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따가 끝나고 나서는 고객 만족 설문지를 조사하시는데 좋은 생태계 쪽으로만 저는 전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받아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로 말하면 예비 타당성 같은 거죠. 저희들 지금 하는 작업이. 지금 오늘 그 프로그램 자체는 여기 기업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만 글로벌 하시는 기업도 있고요. VC 하는 기업도 계시고 그다음에 가치라는 기업, 회사의 가치평가를 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입주기업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같이 소통하고 같은 한 건물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 마중물이라는 건물을 또 지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52개 업체인데 지금 한 380명 정도 안에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오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좀 계속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정보도 교환하는 데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네. 제가 딱 하나 업체를 못 데려온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딱 들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보면 요새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잘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못 데려왔고 나머지 VC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이라든가 벤처 그다음에 기업에 같이 평가하시는 분들 비해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시간은 짤막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소개하는 형식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밑에 저희 3D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SLT하고 그다음에 금융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저희들이 정부 사업을 받아가지고 약간 저리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안 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또 소프트웨어도 검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퀄리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왕왕 이용해 주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손은 팔을 안 오릅니다. 여기 있으니까 싸게 저렴하게 제공해 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저희들이 그 글로벌 사업을 하시는 특히 인도 쪽입니다. 인도 쪽에 요새 코비드 때문에 좀 발생이 많지만 그쪽에 새로운 신흥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웨비오 이승원 대표님을 모시고 잠시 한 10분간 웨비오는 항상 저희 노력을 해서 어렵게 여기 유치한 기업적인 환경이 지금 여기 립스나 이지 리서치 이 세 분은 저희들이 진짜 노력해서 스카우트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웨비오 이승원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참고로 요거는 지금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웨비오의 이승원 대표입니다. 이렇게 입주기업들과 또 동종업계에 계시는 또 대표님들 모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는 1990년에 미국을 넘어갔고요. 그래서, 마지막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보통신회사인 MCI 월컴이라는 한 30조 되는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는 좀 승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사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정보통신 사업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고요. 회사 안에서는 좀 마케팅 부서에 들어갔다 이제 영업을 하고 싶어서 영업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기업들 M&A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좀 짧은 시간에 경험을 좀 많이 쌓은 그런 좀 노하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미국계 주류하도만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계하고 일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었는데 제가 뉴욕 한인상공회에서 부회장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KT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미국에 런칭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 세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좀 한국 기업들도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됐고요. 가장 많이 한국 기업들을 이해하고 준비를 했던 거는 아마 2000년에 IMF가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사업 이제 한 3, 4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잠깐 미국에 있는 자본 펀드 매니저 제 미국 친구랑 이제 GEM이라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친구랑 한국에 이제 외자 유치를 하면서 제 본연의 업무는 아니었는데 당시에 좀 한국의 기업을 도와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와서 그때 이제 한국 기업들이 무지하게 언더밸류 됐다는 걸 제가 그때 좀 알았어요. 그때 정말 기업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IR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미국 기업들 투자사들한테 거의 당하다시피 하는 꼴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벌고 기업들도 많이 알고 하긴 했는데 좀 더 성숙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마음에 있다가 계속 정보통신 사업하고 유통 사업하고 이러다가 우연한 게 이게 한국 직원이 미국에 없었었는데요. 2010년에 이제 처음 한국 직원이 또 들어왔고 또 그때 이제 마침 또 좀 제 개인적인 제 남동생이 한국을 이제 들어가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하다 보니 이제 2010년에 와서 준비하고 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그때는 닥치는 대로 한 번씩 해봤는데 2013년에 이제 좀 저희가 본격적으로 산업부랑 지역 전략 산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뭔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간은 워밍업을 하면서 지역 전략 산업하면서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좀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 쪽 중심을 하다가 미국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 이제 물건을 팔아먹는 전략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의 GDP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지금은 이제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R&D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의 일부분이고요. 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머징 마켓의 GDP 그로하는 그 모델과 같이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냐가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베이스로 좀 하여튼 끙끙끙끙 되면서 기업들하고 이제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래 좋은 성공 사례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전략 산업을 통해서 워밍업 했던 부분들이 또 자신감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 애트리에 이런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또 여기에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고 또 많은 이제 뭐 좋은 기술들과 기업들을 저희는 발굴을 해서 뭐 미국, 인도, 특히 인도에 제가 집중을 요즘은 하고 있고요. 뭐 미국 이외에도 이제 제가 글로벌리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같이 해 나가는데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저희 회사는 제가 좀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98년도에 미국 뉴욕에, 지금도 이제 미국 뉴욕엔 저희 미국 부사장이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을 하고 제가 1년에 한 5-6번씩 넘어가고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이제 제가 인도에 일찍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이때는 인도에서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백오피스, 뉴욕의 인력들이 너무 비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력 그 오버헤드를 낮출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도에 오퍼레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 사업을 하면서 인도가 내 돈을 세이브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갑자기 번쩍 눈이 띄어가지고 미국 쪽에 이제 계속 사업화하고 이런 쪽만 집중을 하다가 뭐 한 거는 제가 이제 한 6년, 7년 전부터 예, 이제 제가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정부에도 인도에 대한 제안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델리게이션도 모시고 갔고 2018년인가 18년인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우리 그 인도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해외 민간 대사 인도를 맡고 있어서 그때 또 경제사절단을 또 제가 다 모시고 가서 또 좋은 성과도 낸 이런 또 연역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2013년에 이제 지분을 다 테이크오버를 해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무실은 이제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는 이제 조그만 R&D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에서는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환경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조직도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여기는 이제 저하고 17년 동안 같이 한 우리 인도 지사장이고요. 지금도 뭐, 심지어 저희 사무실 전체가 다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마무지한 이제 올해 시간들을 좀 보내고 했는데 또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그 인도가 다가 아니라 또 다른 각도로 보셔야 돼요. 이건 또 정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모디 수상이 거의 70년 동안 독재하던 인도를 독립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모디 수상이 전적으로 다 개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피본 사람들이 이제 콩그레스당 관련된 이제 부자들과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기회다 하고 이제 모디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밖에서들 엄청나게 모략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내부는 또 많이 환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말 뭐 못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혜택을 못 보기는 하지만 병원의 좋은 약들과 이런 혜택들로 그렇게 많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렸어도 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지금 현재 인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대전에 있는 저희 뭐 고객인 이 다이그노스틱 쪽 회사도 이번에 뭐 좀 큰 딜을 또 저희랑 같이 만들어서 또 이런 상황에서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농업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인도가 전체 13억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 관련된 일들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 일들을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그냥 노멀리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하이드라바드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벵글로라는 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벵글로하고 같이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정도의 이제 많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전략 산업하고도 너무나 많이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대도시 6개 대도시에는 이제 저희 에이전트나 저희 파트너나
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인도 30개 주 중에 메이저 6개 도시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산업들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도 내에 저희하고 갖고 있는 이제 협회, 그다음에 뭐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저희 네트워크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뉴델리, 뭄바이, 하리애나, 푸네, 첸나이, 뱅글로 등등등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부속들이고요.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라 제가 뭐 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저희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보기는 하지만 더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저희 인도에서 필요한 기술들이나 제품들 저희 수시로 디맨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뭐 밤에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저나 뭐 저희 직원들이 이 인도에 있는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협회 등등등에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인콜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할 때 이제 저희는 분명히 현지의 인도에서의 디맨드와 시장 조사가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전체 프로세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인도는 이제 뭐 GDP 성장 부분에서는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13억 인구에 뭐 교역량도 이제 뭐 지금 뭐 8,300억 불 정도,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지금 420억 불, 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인구 13억 중에 평균 나이가 29살입니다. 가면 정말 너무 역동적이에요. 이런 인구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13억 인구 중에 6천만이 해외에서 나가고 살고 있는 저 같은 교포입니다. 그 교포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 다음에 구글 CEO, 뭐 히어로패켓, 뭐 펩시, 컨슈머 시장까지도 어마어마한 세계의 리더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들 CFO, CTO, 심지어 CMO까지도 인도 사람들이 거의 다 다음레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구들과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캐스트 시스템의 상중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들하고 이제 정말 비즈니스 할 레벨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자기네 시장이고 네트워크로 그냥 눈에 뻔히 보일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민국은 1순위입니다. 1순위도 아니고 특순위예요. 뭐 중국은 가격을 싸게 해서 인도 시장을 들어왔지만,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이제 서방과 함께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조 공장에 이제 힘을 잘라버려야 되는 이제 입장에서 인도는 어부지리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애플도 그렇고, 뭐 삼성은 미리 그걸 알고 이제 더 확장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중소기업들이 이제 진출해야 될 나라임에도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역사를 잘 흘러보면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는 이제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솔직히 좀 쉬운 데들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인도는 계약만 잘하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나라이고요. 계약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데는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정말 이게 페이퍼가 뭐 3장짜리 주면 30장이 나타나고요. 또 그게 보조해야 될 서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습관화가 안 된 문화에서 이거를 하려면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인도 애들은 인도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좀 잘하는 문화들을 우리가 익혀간다 그러면 인도라는 시장을 갖는 전략뿐만 아니라 인도와 세계를 같이 간다는 문화들 한번 전략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말 무슨 그룹이 다 움직이듯이 뭐 미국에게 의지하다가 갑자기 중국에 의지하다가 갑자기 동남아시아에 의지하다가 이제 또 다른 신남방이라고 이제 또 뭐 생각하면서 인도로 간다고들 막 그냥 워워워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남방이 아니라 있는 나라이고요. 전 세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벌써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놨고요. 우리만 대기업 몇몇 빼놓고는 진출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깊이 인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지나 생각들을 해보시고 전략들을 세워야 할 것이고요. 인도를 통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 있죠. 중동 지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야 할 아프리카. 심지어 우리가 터치 못하는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도 얘네들과 전략만 잘 세우면 우리의 해외에서 공부한 또 들어온 우리 유학생
한 명에게 의지하는 어떤 전략보다는 이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세계 모델들을 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재밌고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또 모디상이 들어오면서 Make it India라는 정책을 세웠어요. 이거 보면 야 이거 너무 국적인 내용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여기 전문가들이 있어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작긴 하지만 이제는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GDP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냐 기술 이전, 기술 라이센싱,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저희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이거든요. 현지화하는 거에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봤던 일본 과자 같은 거를 슈퍼마켓에서 사 먹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일본 게 아니라 일본 회사인데 대만에서 만들어서 한국말로 포장해갖고 완전 둔갑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 이익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이제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뭡니까? 그 미국 회사, 아이고, 원자력,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라디오 만들고 미국 회사인데, 있죠? 뭐, 까먹었네, 이름을. 하여튼 그 회사의 라이센스 피가 1년에 한 300억 이상이 미국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는 처음에 야 니네 아직도 라디오 만드냐 그러면서 내가 좀 웃고 좀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원자력 기술의 원천 기술 라이센싱만 300억 이상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진화된 모델들 지금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가 니네가 싸게 하네 뭐 하네 이거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좀 이제 좀 큰 형으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모양들을 그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지금 만들고 있는 Make it India 정책들, 뭐 디지털 2.0, 얘네들은 지금 제조업 성장을 연평균 12에서 14%를 달성하고 전체 제조업 비율을 25%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그동안 했던, GCC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저희가 했던 이제 뭐 성공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뭐 단순히 이제 뭐 물건을 파는 것부터 실제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전략적인 이제 뭐, 현지화하는 부분들, 조인트 벤처 하는 부분들, 뭐 사업 프로젝트의 실제 텐더에 저희가 약한 부분들은 이제 그쪽에 텐더를 만드는 일부터, RFP를 만드는 일부터 뭐 이런 일들도 뭐 전략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쭉 좀 개인적인 시간들이나 이제 저희랑 또 저희 401호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한번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또 케이스 스타일이나 또 가지고 계신 제품들이나 기술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웨비오 이승원 대표님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부분 아주 감사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윕스의 김종택 상무이사님께서 유망기업 발굴 및 기술 가치 평가 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09호에 자리 잡고 있는 주식회사 윕스의 김종택입니다. 저희 회사의 그 사업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 저희가 이 에트리 융합센터에 입주한 건 지난해 9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9개월인가요? 10개월 전에 입주를 했는데, 안에 구조가 다른 기업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구조가. 같은 층에 있는 기업들이 뭘 하는지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심 여기 오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업 서비스 쪽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저기 에트리 융합센터 측에서도 아마 많은 고객들이 생길 거라고 저희한테 헛바람을 넣어주시긴 했는데, 일단 다들 폐쇄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출퇴근만 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융합센터 내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서 도대체 내가 여기 이주해 오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오늘 입주 기업들 상대로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거의 이제 하고 있는 업무는 워낙 많아서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업들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9년 8월에 생겨서 업력 22년 되는 국내 토종 메이커입니다. 저기 임직원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줄었는데 컨설팅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업무들이 많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2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430명 정도 되는 인원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가에서 주고 있는 각종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포상 이런 것들은 제때제때 다 받아서 챙기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BBB 풀었습니다. A 쪽으로는 죽어도 못 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게 좀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난점이고 전반적인 재정 상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허 정보 서비스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98년, 99년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DB, 온라인 서비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관련된 기술 가치 평가, 현물 숫자라든지 기술 이전 또는 자산 평가에 관련된 업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기술 사업화라든지 이제 R&D 전략 컨설팅에 관련된 업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특허에 관련된 기술 집약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허라든지 상표에 관련된 어떠한 기본적인 조사 분석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라든지 산업자산과 관련된 특별한 교육, 맞춤형 교육 같은 거 원하시는 경우, 또는 이제 상표라든지 브랜드 컨설팅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직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IP 조사에 관련된 파트, 그 다음에 디자인 브랜드에 관련된 파트, 그 다음에 그 경영 지원,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컨설팅 본부, 이렇게 전체적인 큰 조직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련된 업무가 전체의 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에 관련된 업무들 별도로 뽑아서 데이터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데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DB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발한 빌드라는 이 DB는 기술하고 산업, 시장을 융합해가지고 분석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그 AI하고 빅데이터가 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재는 이제 TLO라든지 아니면 전략과 관련된 부서랑 같이 코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립스온이라든지 윈텔리스라는 특허 DB, 그 다음에 밸류체인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스타밸류라고 키스티에서 개발한 그 가치평가 시스템이 있는데 자동화된, 이거 초기 개발서부터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또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지원, 그 다음에 파트너십 구축이라든지 검색 시스템 제공, 그 다음에 국가에 관련된 공인, 거래라든지 평가에 관련된 대행,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다. 주요 관련된 인증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군데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변리사가 17명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에 관련된 인원들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관련된 전문가들 9명 정도 공학박사, 경영학박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전에 내려와 있는 그 팀이 그 컨설팅 본부 기술평가센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창업기업에 관련된 지원, 두 번째, 중소중견기업에 관련된 컨설팅,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가치평가, 특정 그 시장이라든지 특허 또는 기업에 관련된 분석 데이터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현상에
현장에 어떠한 실시간으로 필요한 형태의 어떤 문제점 해결에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 이렇게 5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스타트업 발굴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저희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집중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뭐 창진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지자체에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할 때 그 사업을 저희가 따가지고 들어가서 그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제 인볼브되어 있는 창업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대기업의 전략팀들하고 MOU 체결한 게 대략 35건 정도 있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을 비롯해서 MBC, SBS 이런 쪽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소위 이제 그런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M&A를 하든지 협업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NDA를 체결하면서 저희한테 요청한 그런 기술 분야 또는 창업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서 대기업들하고 코업을 하게끔 해서 도와드려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협업 네트워크 구축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의 어떤 오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스타트업의 어떤 묶음을 갖고 대기업하고 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어떠한 그 M&A 또는 협업에 관련된 어떤 니즈하고 맞춰서 해당 스타트업과의 어떤 관계가를 구축해주는 사업.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스타트업끼리 묶어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기술단에 관련된 강한 기업, 또 하나는 서비스단에 관련된 강한 기업이 있을 때 서로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그 묶음을 갖고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신청하게끔 도와드리는 사업들. 그래서 시너지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어저께 저희가 그 묶어가지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이제 태운 사업은 드론에 관련된 창업기업하고 건물에 관련된 비파괴 검사 창업기업들을 묶어서 드론을 갖고 건물 외벽에서 그 건물의 크랙 같은 걸 감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노후화를 갖다 측정해주는 시스템 두 기업을 묶어서 하나로 창업기업으로 내서 저쪽에 관련된 지원 프로세스를 태우고 있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연간에 200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서 대기업한테 소개하고 묶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업 영역 구축하고 아니면 정부의 지원 사업에 태우는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아니라 유만 중소 중견기업들에 관련된 사업다각화 지원인데 지금 대략 한 8만 5천 건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DB가 이건 저희가 구축한 DB가 아니라 저희랑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원이 같이 조성한 DB인데 한 건이라도 기술에 관련돼서 중소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실적 있는 기업에 관련 DB가 제가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8만 5천 개 기업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가 가져다가 각종 기술 분야별 아니면 특허 IPC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특정 기업들 군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런 기업들 군이 어떤 기술을 갖고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간 100개 기업 정도 사업 다각화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틀이라든지 책명련이라든지 아니면 표과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이제 기업들하고 출연연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특정 출연연 기술에 관련된 타겟이 되는 기업군을 발굴하는 게 이 안에서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그 기술에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그것에 관련 있는 기업들이 1차군을 뽑아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는 형태의 그 출연연하고 코어그로 이제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들 하기에 상당히 좋은 형태의 DB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R&D 기획, 기술개발 컨설팅, 사업화 컨설팅,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장 전략에 관련된 컨설팅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설명해주는 형태의 이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간 한 100개 기업 정도가 저희 프로그램에 태워져서 지원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술 가치 평가에 관련된 업무 또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전 거래하고 현물 출자에 관련된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이제 세무에 관련된 평가는 1년에 별로 몇 건 이렇게 들어오진 않는데, 최근에는 이제 IP담보대출, 특정 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을 경우에 그걸 담보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사업들, 제가 중간에 인볼브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입주기업들 중에서 내가 지금 특허가 갖고 있는데 이걸 다른 자산이 아닌 이 특허 자체를 담보로 해서 좀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509에 오셔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파산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관련된 특허라든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태의 것들 그냥 구조화시켜서 평가를 받아서 그 기업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사업을 청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지 하는 것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외에도 그 각 분야별로 평가, 특정 기술성 평가라든지 거래성 평가, 특정 사업에 관련된 시장성 평가, 아니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 거에 관련된 평가, 이런 것들 각 섹터별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이것에 관련된 내부 데이터베이스나 툴들은 저희가 자동화돼서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련돼서 결과를 받아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는다. 일주일에서 보름 이내에 각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떠한 그 니즈에 필요한 형태의 결과물들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그 AI 서비스인데, 기업하고 기술, 그 다음에 기술하고 산업, 또 산업하고 기업, 이 데이터들을 모두 묶어서 저희가 필요한 형태의 어떠한 대량 분석 또는 다차원 분석을 통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업화 전략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언제든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 와서 문의하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특정한 역량 분석이라든지 M&A 타당성 진단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기업 맞춤형 성장 전략 제공하고 있고요. 이종 분야의 연계에 관련된 가치 정보, 그 다음에 사용자 분야, 주제별 콘텐츠 정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업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 부수적으로 생긴 인플라가 전문가 풀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 수혜기를 받았던 기업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계속 쳐내고 새롭게 업데이트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풀을 갖고 기업들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전문성에 관련된 어떠한 그 의문이라든지 걱정 이런 것도 놓으셔도 되고, 이 전문가 풀은 계속 살아있는 정보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플라하고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 하고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5층에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그것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뉴스 김종태 상무님 이사님이고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CCC 홈페이지 통해서 기업의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업로드를 하고 1층에 또 이제 전시대도 따로 마련해서 기업들이 이제 주력으로 하는 제품들도 올려놓고 하긴 했었지만 기업간 어떻게 보면은 협력 부분은 저희가 좀 동실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를 통해서 해도 좋지만 결국은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간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잘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BM 및 R&D 사업 기획 소개로 ED 리서치의 서지원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ED 리서치 대표 서주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뭐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기술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그거를 정부의 R&D 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사업화를 지원을 하는 기술 사업화 관련한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사업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6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약 한 14, 15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술 거래라든지 이제 사업화 이 전문 회사에 대해서는 산업부 산하의 키아트가 그러한 기관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기술 거래 기관이며 사업화 전문 회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2009년도에 유럽 연합에서 만든 이 기술 사업화 네트워크인 E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파트너로 지정을 받아서 약 10년간 한국과 유럽과의 어떤 비즈니스 협력이나 기술 협력, R&D 협력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독일의 이제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국 센터를 2014년에 설립을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이라든지 독일의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크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술 경영 컨설팅 중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R&D 사업을 기획을 해서 이제 기업을 도와드리는 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글로벌 기술 사업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경영 컨설팅은 앞에서도 입스가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좀 유사하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로 기술을 뭐 해결을 해 드린다든지 또는 대학이나 출원연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이제 사업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랑 이제 같이 일하는 뭐 국내 협력 파트너나 기관들은 대부분이 이런 공공기관이랑 협단체들 아니면 지금 메트리를 포함을 해서 카이스트와 같은 이런 대학 연구소들 그 다음에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투자기관들이 있겠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 이제 에트리 홀딩스의 윤 대표님도 나오셨지만 이제 그러한 여러 이제 VC들과 연계를 해서 기업들을 좀 지원해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술 사업화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년 이상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나 R&D 협력 위주로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대덕에서 이제 사업을 한 지는 2008년부터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연구개발특구본부가 이제 설립된 이후에 저희가 에트리, 카이스트의 기술을 기업들한테 이전을 하고 이제 사업화를 지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2008년부터 수행을 했고요. 대전지사를 201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대전지사에는 이제 4명 내외의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카이스트 문지동 캠퍼스에 저희가 대전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 8년 만에 에트리 융합센터로 다음 달 한 20일 전후로 해서 아마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도 사실은 뭐 인프라가 좋지만 에트리 융합센터로 오게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어떠한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R&D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이 에트리라든지 대덕 특구본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연계를 해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 많이들 접하고 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어떤 신규 사업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기획을 할 때 한 번씩 해보는 뭐 그러한 일들이 되겠고요. 저희는 조금 더 이 공공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기업의 어떤 사업화를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 원하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니즈에 맞는 공공기술, 에트리나 뭐 카이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제 매칭을 하고
그러한 기술을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주로 설계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이 된 이후에 사실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자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잘 알다시피 대덕특구라든지 키아트에서 이러한 BM을 연계한 R&D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한 R&D 사업을 좀 연계를 해서 기업의 어떤 사업화를 지원한 쪽에 좀 특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대덕특구의 R&D 프로그램은 아마 경험을 해보신 기업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기업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 기업 수요와 맞는 에트리 기술을 또는 카이스트 기술을 매칭을 한 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함께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R&D를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그러한 이제 기획서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거는 이제 대덕특구의 R&D 프로그램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BM을 기반으로 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의 한 60% 정도는 이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R&D의 어떤 자금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사업화를 하는데 좀 용이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키아트의 R&D 프로그램 중에서 이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덕의 R&D 사업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R&D 자금이 좀 큰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 R&D 사업에 한 15억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키아트 R&D 사업으로 좀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BM 계획을 통해서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민간 투자까지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가 된 기업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정부의 R&D 사업을 다시 매칭해서 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사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개 기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R&D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좀 기업이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웨비오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이상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술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EN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유럽 네트워크의 한국 파트너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EN은 유럽연합에서 이제 만든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국가의 파트너들이 한 600개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한 네트워크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는 한국 기업과 유럽 기업과의 어떤 기술 협력이라든지 비즈니스 협력 그리고 이제 국제공동 R&D 협력 등을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EN 네트워크는 온라인 시스템이 이제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코비드 상황에서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원하는 파트너를 발굴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온라인 시스템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많은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산업부에서 국제공동 R&D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유럽의 R&D 플랫폼인 다자공동 R&D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유레카라든지 유로스타, 허라이즌 2020 같은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5억씩에서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R&D 프로그램에 저희가 유럽의 파트너를 매칭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공동 R&D 사업은 현재 14개 국가와 한국이 협의를 해서 각 국가에서 이제 각 기업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좀 주요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인도나 중국과 같은 이제 비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좀 키아트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전략기술력 R&D 사업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해외 대학 연구소와 국제공동 R&D를 할 때 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대기업이 구매 조건부로 이제 R&D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거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을 할 때 그때 이제 지원을 하는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 양자나 이 다자 R&D는 1년에 한 5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이 전략기술형 R&D는 2년에 한 30억까지도 지원을 하는 좀 중대형 과제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기술형 R&D 사업도 작년부터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사업화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실은 앞서 발표를 할 이런 세계 기관에 비해서는 에트리 융합센터에는 아마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입주를 하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에트리를 포함한 이 대덕에서 이제 사업은 한 10년 이상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 대전지사가 지금 카이스트 문지동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달에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근거리에서 입주 기업들을 만나서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융합센터 입주 기업을 이제 성장 지원하는데 저희가 믿음직한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디리서치 소주현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에트리 홀딩스의 윤성경 대표님을 모시고 기술사업화 투자 설계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트리 홀딩스의 윤상영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 사실은 앞서 기관들에서 쭉 소개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에서 기술 사업화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이제 이 콘텐츠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웹스도 없었고 이디 리서치도 사실 없었고 사실 웨비오도 제대로 역할이 우리 입주 기업들한테 어필이 안 됐고 저희 사실 홀딩스가 또 제대로 소개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입주 기업들이 최소한 우리 센터 안에 있는 이런 훌륭한 기관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굳이 먼 데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있는 기관들이 워낙 훌륭한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에트리 홀딩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이러한 오늘 발표하신 이런 기관들의 지원을 받는다면은 저희 투자하는 기관으로서 사실 기업들의 초기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투자 검토를 한다면은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저희 에트리 홀딩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업데이트된 몇몇 주요 부분에 대한 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트리 홀딩스는 앞에 홀딩스 앞에 에트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에트리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설립한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에트리 기술이 아무래도 다른 출연연 기술들보다는 상용화에 많이 근접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용화에 대한 에트리 차원에서의 지원은 별도로 하고 우리가 투자 섹터에서 기업의 이런 에트리 기술의 상용화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미션으로 이렇게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실 이 공공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용화에 적용되느냐, 이 부분은 큰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아주 혁신적인 제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당연히 미국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공공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엄청난 공공기술이 인테그레이션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저런 스마트폰에도 당연하지만은 배터리가 그동안은 거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형태의 국가의 기관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의 상용화 제품 기술 개발에도 기여를 해왔고, 이러한 상당한 정도의 상용화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 섹터에서 추가적으로 시너지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 할 것 없이 배터리는 우리나라 전체 출연년이 1년 단위로 실적을 카운트하는 기술 사업화 실적 금액이 되겠죠. 배터리 작년에 한 650억 가까이 기술 사업화 실적을 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출연량의 50% 이상을 지금 배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의 기술의 관점에서도 뭐 여기 하나 예가 있지만은 AI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터크청 데이터를 보면은 상위 10대 출원인에서 우리 배터리가 2위이고, 여기에는 뭐 외국 퀄컴이니 뭐 이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포함해서 전체 전 세계에서 2위로 인공지능 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AI 관련 출원인 30 안에 22위의 애들이가 해당이 됩니다. 이 삼성이나 LG 이런 데는 엄청난 돈을 사실 갖고 있죠. 이제 그런데 배터리에는 연구소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AI만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기술 축적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뭐 잘 아시는 초지능부터 해서 이런 실감, 영상 관련된 기술까지 여러 가지 애들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이전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됐든 상용화하는 기업을 저희가 투자하는 게 이제 애들 홀딩스의 투자 모델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이렇게 스타트업, 그 다음에 협력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 조인트 벤처, 이런 식으로 애들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나 이런 민간 기업하고 저희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까지 일단 애들 기술을 활용을 한다 하면 일단 저희 투자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창업하고 어느 정도 성장 단계 항상 그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몇 분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상용화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추가적인 기술들을 애들 기술을 활용해서 상용화를 조금 더 앞당기다든지 이런 쪽의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하게 저희가 이러한 애들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요한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오 기술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까지 애들이에서 가장 이 상용화의 관점에서 기업하고 여러 가지 인터페이싱이 제일 많은 AI, 말급지, 소재 부품, 말급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나름의 시장 동향, 산업화 전망 이런 관점에서 저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남아 있는 애들이 기술 사업화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애들이 이 박사법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파견된
또 애들의 R&D 인프라 같이 공유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구원분들하고 추가적인 정보 R&D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의 기술을 가져가서 사업하는 기업이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상용화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애들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홀딩스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후속 투자 이런 부분, 기타 투자금융기관과의 협업 또는 거기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출자받는 이런 쪽이 되겠고, 기술 사업화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이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또 팁스 운영사고 저희가 투자하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연구소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소 기업 자금이나 팁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애들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면은 약 한 250개 기업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술적인 성과, 이 상용화 단계나 또 매출액 성장이나 기타 이제 기업의 생존율 뭐 이런 부분까지 2019년, 2020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접하는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또는 보통의 기술 사업화보다는 훨씬 큰 이러한 성장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 애들이 홀딩스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연구소 기업 이런 거 하고, 또 저희가 또 정부 사업을 따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일정 R&D 자금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관련된 또 엔젤 투자 연계 보전이라든지 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창업적 패키지 기관과 함께 그쪽으로 또 추가적인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애들이 홀딩스가 이제 애들이 기술, 큰 틀에서는 공공기술 사업화, 투자자 이런 역할을 하는 포지션은 사실 애들이는 뭐 예를 들면은 굳이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의 중앙연구소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삼성, LG에도 중앙연구소가 있고 사업부연구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중앙연구소에서 보통 한 3년, 5년 이렇게 연구한 것을 이제는 사업화하자 하면서 대기업에서도 사업부로 넘기게 됩니다. 사업부로 가져가서 또 한 1년, 2년 이렇게 추가적인 개발을 해서 결국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데 그 과정에서 애들이는 우리 기업의 중앙연구소 역할을 하고 우리 벤처나 스타트업은 기업의 사업부 역할을 그런 과정의 중간에서 우리 애들의 홀딩스가 나름대로 이 자금의 형태로 투자를 하고 또 아까 쭉 말씀드리는 성장 지원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서 저희 애들의 홀딩스의 포지션을 저희가 그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술이라는 게 요즘 뭐 워낙 제품이나 기술이나 심지어 기업의 수명도 빨리빨리 단축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탤런트 마켓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출시가 늦어지면은 사업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에서 3년, 5년, 10년 이미 연구 개발한 것을 기업에서 가져가서 사업 활동을 하시면은 그 많은 박사급 인력이라든지 그 많은 연구 인프라를 기업에서 어느 세월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잘 가져가셔서 상품화 연구를 하시고 사업적 성과를 내시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주요하게 보고 있고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저희도 투자를 하고 산업 시장적인 변화 요즘 뭐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러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크지만은 또 저희가 성공한 투자 모델을 보면은 배터리 기술이 들어가고
홀딩스가 투자한 다음에 보통 5년에서 7년 뒤에 코스닥 IPO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투자 후 5년에서 7년 뒤 코스닥 IPO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모델에 좀 포커싱을 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투자 기관으로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9년에 이 수젠텍하고 신테크바이오가 이렇게 상장을 했고, 올해 지난달 5월 27일에 진시스템이 또 코스닥 상장을 했고, 올해 8월경에 8월 늦어도 9월에 마이드레이도 코스닥 상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2년부터 2024년 약 한 3년 동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코스닥 상장을 예상하고 또 성장 지원하면은 코스닥 상장이 되겠다 하는 기업도 한 10개 기업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들이와 함께 애들홀딩스가 그냥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고 기술 사업화에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세금으로 애들이나 출연연도 연구 개발한 게 상용화에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을 쭉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 애들홀딩스 내부 본계정 자금하고 애들이 기술 요 정도만 저희가 투자에 포커싱 하던 것을 지금 최근에 한 1년 반, 2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투자 조합하고 또 기술 IP 펀드하고 또 유니콘 성장 펀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펀드 형태로 VIPO 지원 투자 펀드, 이렇게 우리 애들이 기술을 가지고 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IPO하는 전체 단계별로 저희가 펀딩을 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올해 추가적으로 상장하는 그 외에 내년부터 한 3년 동안에 저희가 IPO에 상되는 기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한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전체 투자 스펙트럼에 따른 이런 팔로우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IPO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뭐 저희가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버는 돈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애들 기술의 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많이 또 확대하는 이런 내부 전략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 여러 가지 기업 발굴에 있어서 채널을 확장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AI하고 5G 같은 경우에 포럼을 통해서 애들 기술이 필요하면서 투자 유치가 필요한 기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부분을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올 줌에 지금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저희 애들이가 최근에 이제 ICT 바이오, ICT 메디칼 쪽의 융합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술을 어떻게 기업한테 출자나이징을 하고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애들이 기술 기반의 유니콘 성장 후보 기업들을 좀 키우자. 보통 유니콘은 뭐 상장 전에 기업 가치 뭐 1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상장하고 상관없이 야간에 이 기업이 뭐 1조의 가치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업을 저희가 자꾸 육성하는 게 저희가 보는 이런 애들이 유니콘 기업 투자에 대한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35건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팁스에 작년 1년 동안에 한 6건 정도가 저희 투자한 기업 중에서 팁스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 저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저희 성장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통계를 이제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 총 한 141억 정도의 자금이 상용 R&D 자금이나 금융연계 사업화 자금 확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기업 가치 정대도 작년 1년 동안에 저희 투자한 기업이 한 790억 정도 가치가 정대됐고 매출도 한 300억 정도 고용창출 원래 부자회안에서는 데이터를 안 내는데 저희가 공공사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는 저희가 애터리 기술 플러스 다른 대학이나 다른 주변연에 있는 기술을 같이 융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업하는 기업에도 이제 저희 투자의 전체적인 모델을 좀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여기 오늘 뭐 자리 함께해 주신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웹스나 또 ED 리서치 특히 뭐 혹시 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 애들이 기술을 사업화한다 하면 일단 무조건 저희는 투자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애들 기술 플러스 카이스트 기술 뭐 같이 섞는다는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바로 이렇게 애들 기술을 상용화하실 경우에 사업의 전체 과정에서 보면은 요즘만 창업하고 난 뒤 한 10년 안에는 사실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애들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러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웹스나 ED 리서치에 먼저 노크를 하시면은 이 사업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아무 애들이 기술이 아니라 저희가 이 검증을 합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이 기업이 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애들이 AI 기술을 사업한다 이러면은 실제로 저희 애들이 AI 그 특정 영상이면 영상, 음성이면 음성 거의 그 연구개발 팀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개월, 3개월 돌려봅니다. 돌려서 그러면은 이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 또는 이걸 적용하는데 추가적으로 기업은 1년 또는 2년 안에 어떤 것을 개발을 해야만 된다. 이런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분하고 애들 연구원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전한다고 무조건 투자가 아니고 사실 기술 이전에도 우리 필드에서는 다양한 또 목적이나 사유나 활용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 기관이다 보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돼야 된다는 전제. 물론 뭐 3년 뒤에 다른 이유로 상용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저희 투자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상용화에 적합한 기술이냐. 근데 애들이에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카이스트에 조금 이게 더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기업에서 찾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웹스나 ED 리서치에 또 이렇게 노크를 하시면 그런 분석이나 그런 컨설팅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지원도 받았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하고 이야기할 때 훨씬 현실적인 우리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 저희는 보니까 투자 가치 측면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원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한 거를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참고로 저희는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항상 혹시라도 여러 가지 투자 관련돼 가지고 문의하실 게 있으면은 편하시게 저희 녹화하시면은 저희도 편하게 이렇게 같이 의견들도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발표해주신 네 분 연사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네 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주셔가지고
다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이 위탁 제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 분을 잠깐 소개시켜서 정부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입지 기업들한테 거의 뭐 저희로 제조를 해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으니까 잠깐 두 분 우리 3D 프린터 다른 사장님하고 그 SMT 디벨롭 사장님 잠깐만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2층 카페 앞에 주인과 시제품 제작소 유리로 된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따뜻한 매크연구소 이충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3D 모델링하고 3D 프린팅을 주로 하는데요. 대개 각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부품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갖고 제품 만들기 전에 뭐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에티지랑 협업을 해가지고 뭐 코로나 기업 지원하는 거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또 시작을 할 때 한 기업당 한 200만 원 정도 비용까지는 지원이 좀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3D 모델링을 하고 정확한 도면이 있으시면 출력 서비스만 해드리고요. 도면이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상의를 해서 어떤 용도에 쓰는지 그런 부분 같이 협력해가지고 디자인 같이 하고 모양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것과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갖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뭐 애틀이나 아니면 여기 융합센터에 계신 분들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오늘 이제 얘기 나온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공공기술을 사업하는 쪽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좀 애트리하고 그 세 개 기업이 같이 해서 공공기술을 사업화할 때 기업이 가져가서 더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작품 만들어주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21개의 기술을 애트리를 포함해가지고 대학들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원천 기술들을 저희가 시작품을 만드는 일들을 좀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공공기술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 기술 이전을 해갈 때에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 훨씬 더 제품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같이 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층 108호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디벨롭먼트 이종건이라고 하고요. 저는 17년도에 애트리 아바타 창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은 평가 키트 시장의 공유 하드웨어 플랫폼, 저희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고요. 공유 플랫폼 보드를 지금 이제 조합형 전자 모듈 플랫폼 계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연찮게 저희가 저희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조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애들이 이제 SMT 시설이 있어서 때에 맞춰서 저희가 그 SMT 라인을 위탁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러한 회사이고요. 하드웨어 개발부터 이렇게 제조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배터리의 SMT 시설이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하드웨어 제조나 생산을 하시게 될 때 정부의 바우처 사업과 그리고 대전 대덕특구의 TP와 배터리의 상용화실과 연계된 시제품 제작 사업이라고 해서 한 기업당 3,000, 바우처 사업은 최대 8,000까지
운영이 됩니다. 바우처 사업은 기업 분담금이 30%가 있는 거고, PP 사업은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상황이 끝났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그런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저희 회사에 노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성모하시고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항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CCC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했고요. 지금 우리 그 데벨롭먼트 사장이 말씀대로 저희 실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탁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 여기 위탁 기업 외에 나머지 입주기업 되신 분들은 지금 저 위탁 기업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 저희 사업 자금으로 제조해 드릴 수 있는 저리로 제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늘 여기 계신 그 네 분 사무실장 아셨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또 저희들도 또 이분들하고 또 상담을 받을 거고 거꾸로 입주기업들도 저희 위탁기업하고 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쪽에서 많은 비중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이런 행위를 못했어요, 행사를. 근데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시도되니까 여기 입주기업 되신 분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그 다과라든가 이런 걸 하반기 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